안녕하세요. 정원 알림장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식물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는 컨텐츠로 정원 식물 도감 시리즈를 계획해보려고 합니다. 이름과 생김새, 특징, 키우는 방법, 그리고 함께 어울리는 식물들까지 정성껏 알려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꽃들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고르고 골라서 엄선한 첫 번째 식물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꽃잎은 축 늘어지고 가운데는 고슴도치처럼 뾰족하게 솟아 있어서 한여름 더위에도 장마에도 당당히 중심을 지키는 이 꽃 에키네시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에키네시아는 북미 원산의 다년생 식물로 한번 심어두면 매년 여름마다 잊지 않고 다시 피어나는 아주 든든한 꽃이죠. 햇빛만 충분하다면 척박한 흙에서도 가뭄에도 무더위에도 꿋꿋하게 살아남는 아주 강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원가들의 대표적인 여름 정원꽃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에키네시아는 한여름 정원에서 단연 눈에 띄는 독특한 생김새를 가진 꽃인데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꽃의 중심이죠. 가운데가 볼록하게 솟아오른 원뿔 모양인데 마치 고슴도치처럼 뾰족뾰족한 돌기가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이 독특한 구조 때문에 학명도 에키네시아, 고슴도치를 뜻하는 그리스어 에키노스에서 유래됐습니다. 일반적인 꽃처럼 중심이 평평하거나 부드럽지가 않고 아주 거칠고 까슬한 중심물을 가진 강한 인상이 에키네시아의 상징입니다. 꽃잎은 중심을 감싸듯 바깥으로 퍼지는데 아래로 처지는 듯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이 늘어진 꽃잎 덕분에 자연스럽고 약간은 느슨하고 내추럴한 느낌을 자아내죠. 에키네시아의 이런 외형은 로맨틱한 정원에서부터 자연주의 프레리 스타일 정원까지 다양한 정원에 어울립니다. 키는 보통 60cm에서 1m 정도 자라며 줄기는 곱고 튼튼해서 전체적으로 대가 안정감이 있고 지지대 없이도 잘 자라고 바람에도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대체로 모든 종류가 내연성 3까지라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월동이 가능한 식물이기도 하죠. 에키네시아는 정말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정원에서 한 번 들이면 매년 튼튼하게 피어나는 꽃이지만 한 가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햇빛입니다. 햇빛을 아주 좋아해서 하루 6시간 이상 햇빛이 드는 자리에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방그늘에서는 꽃이 잘 안 피거나 줄기가 길게 웃자라기 때문에 햇빛 좋은 자리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 아마 반은 성공하실 겁니다. 흙은 특별할 것 없이 물바지만 좋으면 돼요. 너무 비옥하거나 축축한 흙보다는 마사나 모래가 살짝 섞인 흙처럼 배수가 잘 되는 흙이 좋습니다. 처음 정원에 들일 때만 푹신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흙이 거칠어도 척박해도 아주 잘 자라줄 것입니다. 물은 처음 심고 뿌리를 내릴 때까지만 자주 주세요. 이 시기를 지나면 가뭄에도 정말 잘 견디는 식물이라 겉흙이 바짝 말랐을 때만 가볍게 물을 주시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장마철이나 통풍이 안 되는 환경에서는 뿌리가 잘 썩을 수 있으니 과습은 꼭 조심해 주세요. 비료도 거의 필요 없습니다. 너무 많이 주시면 잎은 우거지는데 꽃은 적어질 수 있거든요. 봄에 심으실 때 밑 거름만 살짝 넣고 그 다음부터는 굳이 비료를 주지 않아도 매년 아주 잘 올라옵니다. 에키네시아 종류는 정말 다양한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습은 에키네시아 퍼퓨리아 종류로 가장 기본적인 자주색부터 빨간색, 흰색, 와인색, 노란색, 주황색 등 크고 화려한 꽃이 피며 그 여느 교잡종보다 튼튼합니다. 에키네시아 팔리다는 좁은 잎의 종류인데요. 자줏빛 분홍색의 좁다란 꽃잎이 우아하게 뒤로 젖혀진 꽃이 피고 퍼퓨리아보다 조금 더 오래 사는 종입니다. 이 팔리다 종류들은 연한 분홍색 꽃잎이 바람이 흩날리듯 자연스럽게 퍼져서 일반적인 에키네시아보다 훨씬 섬세하고 야생적인 인상을 줍니다. 중앙의 꽃턱은 자줏빛을 띠면서 살짝 쏟아있고 전체적으로 우아하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서 자연주의 정원에 참 잘 어울리는 꽃입니다.
훌라댄서는 팔리다보다 조금 더 옅은데요. 매우 가늘고 길게 아래로 처진 꽃잎은 중심부에서 드리워져서 마치 훌라댄서의 치마처럼 우아하게 흩날립니다. 꽃잎은 주로 흰색이며 연한 분홍색이 은은하게 더해져서 전체적으로 아주 청초한 인상을 줍니다. 에키네시아 화이트 스완은 순백색 꽃잎의 중심부는 연한 초록빛을 띠다가 노란 갈색으로 변하는 원반이 조화를 이루는 품종입니다. 꽃잎은 넓고 옆으로 활짝 퍼지며 끝이 살짝 뒤로 젖혀져서 청순한 인상을 줍니다. 전체적으로 밝고 청량한 느낌이 강해서 여름 정원의 산뜻한 포인트가 되어줍니다. 다른 색감의 퍼플레아 종류보다 훨씬 차분하고 단정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정원에 조화롭게 심기에 참 좋은 흰색 종류입니다. 흰색 종류로 버진도 있는데요. 화이트 스완보다 중심부가 훨씬 더 초록색인 것이 특징입니다. 에키네시아 샤이 앤 스피릿은 하나의 품종에서 노랑, 주황, 빨강, 자주, 크림색 등 다양한 색상의 꽃이 나오는 다채로운 품종입니다. 꽃잎은 넓고 옆으로 퍼져서 끝이 살짝 아래로 향하고 중심 원반은 갈색에서 자주빛으로 또렷하게 솟아 있습니다. 저의 집에도 빨간색 또는 주황색에 가까운 샤이 앤 스피릿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종류는 처음에 잎이 나올 때 잎 하나에 노란색, 주황색, 핑크색 등 다양한 색감이 두드러져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색의 폭발적인 다양성 때문에 마치 야생화 꽃밭에 불꽃이 터진 듯한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종류로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정원을 만들고 싶을 때 딱 어울리는 식물입니다. 핑크색 종류도 정말 다양한데요. 크고 넓은 꽃잎이 인상적인 클래식한 핑크 에키네시아인 프리 마돈나 로즈와 조금 더 진한 베리 핑크색이며 키가 낮고 컴팩트한 종류인 파우와우 와일드 베리, 그리고 검은 줄기와 아주 선명한 핑크색이 강렬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페이탈 어트랙션 종류 등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겹 종류도 셀 수 없이 많은데요. 최근 한국에서는 인기를 끌고 있는 주황빛의 캔털루프와 흰색 잎과 우주선같이 크고 둥근 노란 원반을 가진 바닐라 퍼프 등이 있습니다. 선시커 시리즈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겹겹이 쌓여있는 잎 덕분에 꽃대를 물고 있을 때부터 기존의 에키네시아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시커 시리즈는 키가 조금 더 낮고 중앙부가 부풀어 오르는 모습은 아니지만 압도적으로 잎이 켜켜이 자란 것이 특징으로 다양한 색감으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에키네시아 종류 중 자연주의 식물의 대가이신 피트 아우돌프가 가장 자주 쓰는 종류는 팔리다와 페이털 어트랙션 그리고 버진입니다. 겹꽃보다 홑꽃의 단정함이 자연주의 정원에 조금 더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 셋 종류의 에키네시아가 아우돌프가 식재 디자인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주의 식재의 대가인 아우돌프가 어떤 식물과 에키네시아를 배치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아우돌프 식재 도면들을 자주 참고하는 이유는 그가 지금은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로서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시지만 20대 후반부터 약 한 30년 동안 육종가 또는 육묘가로서의 삶을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의 도면에는 오랜 세월 다져진 경험과 지식이 뒷받침되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주 참고하고 있고 앞으로 이 컨텐츠에서도 제가 자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작품은 하우저 앤 워스 썸머셋에 있는 아우돌프 정원입니다. 제가 아우돌프 정원 중에 제일 좋아하는 정원인데요. 여기 작품의 식재 도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면에서 에키네시아가 어떤 식물들과 식재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빨갛게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모두 에키네시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ECH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에키네시아인데요. 에키네시아 팔리다 종류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M이 몰리니아이고요. 몰리니아 그라스 종류죠. 그리고 또 파니쿰도 같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파니쿰도 그라스인데 이 친구는 셰넌도라는 종류로, 셰넌도가 좀 크신 분들은 샤이 앤 스카이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A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아칠리아로 토폴입니다. 이 종류는 연노랑색의 토폴이에요. 그래서 팔리다, 몰리니아, 그 다음에 파니쿰, 토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SE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밀크 파슬리로 아미초랑 굉장히 비슷한 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재가 되고, 이쪽에 한번 보시면 여기 H는 헬레니움 모하임 뷰티입니다. 이 친구도 굉장히 꽃이 빨갛고 굉장히 단단한 꽃이죠. 여기 아까 말씀드린 아미초와 비슷한 그 친구와 밀크 파슬리가 식재되어 있고, 파니쿰, 몰리니아, 그리고 여기 토플, 이렇게 패턴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X자로 되어 있는 거는 꽃케일입니다. 꽃케일도 하얗고 아주 자잘한 꽃들이 많이 나는 식물인데 마치 꽃이 안개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S는 스포로볼리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내려와 보시면 또 다시 한번 반복이 되죠. 토폴이 있고요. 여기에 아미초로처럼 생긴 미크 파슬리가 있고, 여기는 악센트로 양귀비가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악센트로 양귀비가 있고, 여기 L+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리아트리스,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긴 리아트리스와 리모니움이 같이 혼합 식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S를 보시면 이쪽도 스포로볼리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여기도 모하임 뷰티가 있고요. 여기도 양귀비가 있고 스포로볼리스가 있고, 여기 요거는 솔 정향풀입니다. 솔 암소니아 휴브리치, 솔 정향풀이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까치 숫잔대입니다. 로벨리아 까치 숫잔대.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쪽엔 보시면은 에린즘이랑 같이 식재가 되어 있고요. S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세던 마트로나입니다. 꽝의 비름이죠. 모하임 뷰티가 또 있고요. 파니쿰, 그리고 PYC. 요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저게 목단잎 마운틴 민트라고 우리나라에서는 5월 들꽃이라는 사이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마운틴 민트과입니다. 민트과. 그 다음에 또 파니쿰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계속 같은 식물들이 반복적으로 식재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도 한번 보시면 파니쿰이고 모하임 뷰티, 몰리니아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또 새로운 게 있는데 이거 스카비오사입니다. 솔채꽃이 있고, 여기 L이라고 되어 있는 건 똥똥똥똥, 여기도 이거 아까 그건데 로벨리아 또는 리아트리스입니다. 잠시만요. 리아트리스네요. 리아트리스랑 스카비오사가 같이 혼합 식재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제공골에서 이거 구매하실 수 있는 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살이라고 되어 있는 거 바로 옆에 있는 친구는 숙군 사루비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보여드릴 작품이 바로 비트라 캠퍼스입니다. 여기 있네요. 비트라 캠퍼스라고 보이시죠? 독일에 있는 작품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페이탈 어트랙션이라는 에키네시아입니다. 에키네시아가 지금 이렇게만 보셔도 여기 러시안 세이지가 보이시죠? 그리고 흰색 꼬리풀이 보이고요. 모하임 뷰티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마도 쥐손이풀 같은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에키네시아 F라고 써있는 게 페이털 어트랙션이고, 에키네시아 V라고 되어 있는 게 에키네시아 버진입니다. 요거는 흰색인데 버진은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팔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화이트 스원으로 대체하시면 되고, 페이털 어트랙션도 마찬가지로 그냥 자주색 에키네시아로 대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겨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ECHF라고 되어 있는 게 페이탈 어트랙션인데, 모나르다 브레드뷰리다라고 베르가못이랑 함께 식재되어 있네요. 요거는 ERA는 꽃그령입니다. 꽃그령과 모나르다, 그리고 아스틸베, 노르오줌이죠. 아스틸베 비전 인 핑크라는 종류입니다. 비전 인 핑크.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SCUT
요거가 스코텔라리아 인카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인카나 골무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몰리니아가 또 보이시죠? 몰리니아. 그래서 그라스는 꼭 그령을 쓰셨고 그 다음에 몰리니아랑 같이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V 버진 한번 살펴보면은 아스터 트와일라이트 가을에 피는 아스터와 그 다음에 VR 이거는 냉초입니다. 냉초와 아스터와 함께 식재가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아이리스가 있네요. 붓꽃이죠. 붓꽃, 아이리스. 여기도 보시면은 붓꽃과 함께 아이리스와 함께 식재가 되어 있고 아네모네 요거는 추명국입니다. 추명국이고 모나르다가 한 번 더 보이고요. 요거는 마운틴잎 틴트, 목단잎 마운틴 틴트라고 5월 들꽃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식물입니다. 저 위로 한번 가볼게요. 위에도 똑같이 보이시죠? 꽃그령이 있고 옆에는 냉초가 있고 모나르다, 브래드뷰리다가 있고 그 다음에 몰리니아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또 한번 이쪽으로 가시면 아스타가 옆에 있고요. STAB 요거는 STAR입니다. 이거 스타티스 로세아라는 식물입니다. 스타티스. 그 다음에 P 요거는 퍼르시카리아라고 역귀입니다. 추명국이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몰리니아가 또 이렇게 있죠. 몰리니아랑 에키네시아 항상 짝꿍 지어서 심는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에키네시아고요. 옆에 역귀. 요거는 AST. 요것도 아스타, 마고라는 종류네요. 아스타. 그리고 요거는 아까 스타티스 로제아가 보이고요. SCU 요거 골목꽃. 그 다음에 이건 플로미스입니다. 플로미스 투베로사. 이렇게 있고 여기 아까 목단잎 마운틴 틴트가 또 있네요. 같은 것들이 반복되어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으시겠죠? 여기도 보면은 버진 옆에 여기는 좀 색다르게 알리움이 있네요. 알리움 있고 옆에는 추명고 여기 목단잎 마운틴 틴트, 마운틴 민트 그리고 이거 골무꽃 그 다음에 이거 로제아가 또 있네요. 로제아. 스타티스 로제아.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진 속에 있는 꽃은 쥐소니풀이 아니고 스타티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요. 도면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꽃그령과 몰리니아를 그라스랑 같이 심어주셨고 그리고 꽃들 같은 경우에는 골목꽃과 아스타, 그 다음에 아이리스, 그리고 모나르다가 항상 등장하네요. 모나르다 이런 종류랑 함께 식재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혹시 에키네시아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혹은 에키네시아 새로운 품종 추천할 만한 품종이 또 있으시면 구독자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정원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